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학기 자유교 과목을 수강한 학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자유교 과목 제도를 소개하고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얻은 성과와 느낀 점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유학기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진로 탐색과 자기 개발을 돕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3학점짜리 자유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신청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지도 교수님을 선정해야 합니다. 저는 심리학 관련 논문 작성 활동을 주제로 정해서 심리학과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교수님 선정은 이후 과정의 출발점이라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자유학기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계획서에는 매주 어떤 활동을 할지, 활동의 목적과 예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하고 학사과 승인을 받으면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유학기 활동은 중간보고서와 기말보고서를 통해 평가됩니다. 중간보고서는 중간고사 기간에 제출하고 기말보고서는 기말고사 기간에 제출하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활동 중 경험한 내용과 구체적인 성과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기한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기한 마지막 날에 제출했던 적도 있어 학사과 선생님과 조교 선생님께 죄송했습니다. 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지도 교수님께서 최종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는 패스 또는 논패스로 이루어지며 성실히 활동했다면 패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자유학기 활동 과제명은 피해자의 책임 수준에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 비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 효과이었습니다. 과제명만 들으면 이게 도대체 뭘 한 건지 싶으실 텐데요. 이제부터 저의 자유학기 활동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연구를 통해 논문을 쓰는 활동을 목표로 자유학기제를 신청했습니다. 제 연구는 음주운전자가 피해자를 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제목에는 3개의 개념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피해자의 책임 수준입니다. 이는 자동차에 치인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2가지로 나눠졌습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때 건넌 경우 피해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음주운전자에게 치인 경우 피해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2번째 개념은 비난의 대상입니다. 사고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2사람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를 비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 왜 피해자가 있었냐면서 피해자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상황에서 이태원에 간 피해자들을 비난했던 것처럼요. 가해자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피해자가 얼마나 책임이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실험에서는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경우, 즉 피해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올라가고 가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내려갈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책임이 아예 없는 무고한 경우에는 피해자 비난이 감소하고 가해자 비난이 증가하겠지요. 이러한 상식적인 반응이 항상 일어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에 따라 이런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세상이 얼마나 공정하고 안정된 곳인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쁜 사람은 모두 벌을 받을 거라고 맞는 경우 그 사람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세상을 조금 더 고정된 곳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피해자의 행동보다 가해자의 행동에 집중해서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던 아니면 횡단보도를 건너던 크게 신경 쓰지 않을까?
실제 연구 결과는 제 생각과 일치하게 나타났습니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피해자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비난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한다고 해서 가해자를 덜 비난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을 확인한 것이 제 연구의 가장 큰 함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주체는 가설을 설정하고 통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하는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2주체는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했고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는 투고할 학술지의 성격에 따라 그래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셨습니다. 3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논문 작성에 주력했습니다. 연구 방법 및 결과 부분을 작성하고 기존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일치하거나 반대되는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IRB 연구기간 종료 전에 결과 보고서를 준비하고 논문 초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파트를 작성하며 설정된 가설이 선행 연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심층적으로 고찰했습니다. 9주차부터는 연구의 서론을 작성하며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피해자 책임 수준에 따른 비난 귀인이라는 연구 주제를 심화적으로 탐구했습니다. 기존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점을 명확히 하라는 지도 교수님의 피드백을 반영하며 논문의 방향성을 다듬었습니다. 11주차 이후에는 논문 작성의 마지막 단계로 영어 번역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논문의 서론, 연구 방법, 결과 및 논의 부분을 영어로 번역하며 학문적 글쓰기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표현과 구성 방식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영어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13, 14주체는 논문 투고처를 결정하기 위해 클라리베트에서 학술지 목록을 검토하며 논문의 영향력과 적합성을 고려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논문 투고의 전반적인 절차를 이해하게 되었고 투고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학문적 세계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느꼈습니다. 학기 동안 목표했던 논문을 완성하고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투고 준비를 마친 것은 저에게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학기를 시작할 때는 논문 작성과 통계 분석이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지도 교수님의 조언과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기 동안 목표했던 논문을 완성하고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투고 준비를 마친 것은 저에게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학기를 시작할 때는 논문 작성과 통계 분석이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지도 교수님의 조언과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학기 활동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끈기와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도전의 연속 속에서 점차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학문적 여정뿐 아니라 삶의 여러 도전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유학기를 통해 자신만의 연구를 계획하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성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